심하거든요. 오늘 조금 좀 좋아졌어요. 한 이틀간 굉장히 황사가 많았죠. 되게 초봄이나 이렇게 봄에 황사가 오는데 5월달 돼갖고 황사가 오는 거 굉장히 드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낮에는 더운데 오후 되면 바람이 차고 뭐 비라도 오고 나니까 더 차갑죠. 그래서 일교차가 막 10도 이상씩 나옵니다. 이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 그 다음에 뭐 피부 건조, 아토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져요. 피부가 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증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이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유막을 형성시켜서 수분이 안 날아가 좀 해주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분 크림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화장품 우리가 씻어내고 나면 클렌징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를 깨끗이 청결 하잖아요. 그죠? 피부, 그 얘기도 합시다. 피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닦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닦아낼 거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중세안 얘기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 이게, 블랙헤드처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저절로 혼자 뭐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고요. 피부가 이게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버섯처럼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젊었을 때는 회복도 잘 되지만 나이가 먹으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상처가 나면 아무는 속도가 이전보다 2배, 3배씩 돼요. 그게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피부를 보호하는 거. 지금 당장에 보호했다, 이걸 했다고 바로 좋아지느냐? 안 좋아져요, 여러분. 바로 좋아져서 바로 젊어지는 게 있다 그러면 뭐 진짜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물론 뭐 잘 나가도 저는 여기 앞에 있겠지만은 그거요 바로 돈방사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하느냐? 아니 하루 이틀을 열심히 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게 피부에 영향을 주고 하는 거는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한 사람과 안 사람이 사실 이제 5년, 10년 후가 되면 확 차이가 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하는 기본은 뭐냐면 항상 이중세안을 하는 거예요. 이중세안은 뭐예요? 비누를 2번 닦는 거 아니에요. 세정제의 종류를 바꿔서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많은 게 클렌징을 하죠. 오일로 닦거나 해서 왜 유분이 있는 거를 그렇게 닦아내고 폼클렌징하고 다시 비누 세안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복잡해서 사실 저는 세안을 그냥 비누 세안 2번 하고 말아요. 그것도 한 번보다 나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비누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처음에 한 번 닦으면 물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거기 있는 것이 떨어지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신경 쓰실 때 샤워를 하거나 씻거나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각질 벗기면 안 돼요. 문지르는 거, 떼벗기 이거 잘 안 됩니다. 절대로. 응? 이건 추후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피부 건조증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순환시키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뭐 사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운동하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이 돌고 그렇게 해서 피부 밑에까지 모세혈관도 계속 돌고 얼굴이 뻘겋게 땀을 흘리고 이게 순환을 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왜냐면 바람을 쐬거나 뭔가를 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이게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이 끼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씻고 난 다음에 아주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끗이 세정을 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스킨 토닉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럼이나 뭐 유분이 있는 것들을 바르죠.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 하나 더 바를 수도 있어요. 이제 바깥에 활동이 있는 분들은 사실 뭐 SP 지수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도 있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 분은 그 위에다가 수분크림을 바르면 되죠. 수분크림. 그러면 요즘같이 이제 좀 피부가 오후까지 좀 촉촉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잔주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뒤틀리거나 건조해지면서 이게 노화가 급속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수분 관리를 해줘야지만 피부 노화가 적게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바람이 분다. 이거.
증발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을 막기 유막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로션이나 뭐 세럼 바르시고 그 위에 항상 수분 크림 같은 거 하나 더 바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 크림 그래서 하나씩 더 바르시잖아요. 그리고 수분 크림 위에다가 야외 활동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외선 차단제 SP 보통 우리가 이제 곱하기 30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분 단위로. 그 15면 35면은 한 45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나가서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5짜리 바르면 한 30분 정도 한다. 저는 한 2일 정도 생각하거든요. 물론 골프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외 활동, 등산하시면 등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요즘에 뭐 자외선 마스크 있거나 뭐 하시니까 좀 덜하긴 한데 아무래도 마스크 낀 데는 좀 덜하지만 안 낀 데가 이런 데가 피부에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색깔 차이가 많이 나요. 타고 덜 타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하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얼굴 자체를 덮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차라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외 활동 하실 때. 그리고 그 골프장에서는요, 저는 SPA 50 정도 되는 거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뭐 30 한다 그러면은 뭐 전반전 뭐 한 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전반에서도 그늘집 가면 한 번씩 더 바르세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이 여러분들 보면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데 이거 그렇게 문지르는 거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 어떻게 바르느냐, 항상 이렇게 짜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두드리듯이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죠. 이런 데는 아무래도 광선을 많이 받고 노출이 직접적으로 되는 데니까 이런 부위를 굉장히 좀 촘촘하고 예전은 덧붙이고 하듯이 해서 좀 두툼하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이 많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이인데도 농촌에서 계시는 분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 왜 그러실까요? 더 광노합니다. 광노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자외선이 강한 때는 봄볕에는 뭐 누구 보내고 가을볕에는 누구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차별이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요즘에 피부암이 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 자외선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양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니까. 그리고 뭐 오존 뭐 빵꾸가 났네 어쩐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 가장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그 다음에 덧바르고 또 덧바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한 세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경우는 꼭 오일이라든지 폼크렌이 꼭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고 비누 샤워 비누로다가 꼭 클렌징 한 2번 더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 얼굴도요, 그 재생이 잘 되는 부위가 요 부위,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데는 노화가 햇빛을 많이 노출이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많이 발라서 노출을 하셔야 되고, 특히 영양 이렇게 바를 때도 이 목이나 이런 데 꼭 여러분들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특히 남자분들, 요즘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남자분들 잘 안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인생은요, 뭐 이런 얘기 제가 해도 되죠? 네. 보통 25까지 대학에서 배우고 50세까지 사회에서 배우고 나머지 이제 사회에서 뭐 한 55세 되면 되게 이제 퇴직 준비하시고 뭐 아무리 뭐 해도 60이면 다 나오시잖아요. 뭐 65세 뭐 이러고. 근데 중요한 게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55세 그만뒀다고 칩시다. 요즘 기본이 100세 얘기하시잖아요. 주변에 100세 사시는 분들 많아요. 뭐 80세 정도는 뭐 흔하잖아요, 사실. 80세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55세에서 25년이에요. 25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은 좀 필요하죠. 집도 오래 살면 리모델링 하는데, 얼굴도 좀 리모델링 하시고, 관리하시고 하셔야죠. 그쵸? 남자분들. 사실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들은요, 날마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 그죠? 화장한다는 건 뭐예요? 변신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변신하는 걸 되게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 새끼 또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저 새끼는 저거 좀 이상한 놈. 이렇게 한다는. 아니에요. 그 나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변신이죠. 무슨 뭐,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뭐, 자기 일관성이 바뀌거나, 뭔가 태도가 바뀌거나, 한마디로, 개새끼가 개새끼
이게 아니라 자기를 더 지속 가능하고 하기 위한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여자들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화장을 하니까 자기,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을 되게 즐긴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되게 그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바꾸거나 뭔가 스타일을 하는 거를 이상하게 봐요. 쟤는 좀 사이코인가 봐. 이렇게. 아니에요. 젊게 삽시다. 젊게 살아야 돼요. 젊게 산다는 건 뭐예요?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게 유연성. 우리가 꼰대가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 고집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꼰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유연성이 있으면 젊은 청년이에요. 유연성이 없으면 꼰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그런 거예요. 피부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항상 자외선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 관리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특히나 하시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광선에 잘 노출되고 차단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 리듬을 깨트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늦게 자고, 뭐 이런 거. 담배. 이 담배는 진짜 죽음이에요, 피부에는. 담배 피는 분들 보면은 피부가 잿빛입니다, 잿빛. 이거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봄철의 피부관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칙을 좀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세안을 잘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해로운 거, 그러니까 자외선을 잘 차단하시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대한 영양관리는 꾸준하게 하시라는 거, 특히 회복력이 떨어지는 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잘 하시라는 거고요. 또 피부에 좋은 영양은 뭐 우리가 뭐 콜라겐이니 뭐 퍼큐텐이 뭐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뭐 비타민 C 뭐 드시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드시고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수분을 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수분, 물을 먹는 거죠. 사실. 그래서 물을 먹는 것이 피부를 건조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